네, 이번에는 실전 사주풀이 미혼의 간호사 동거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볼 때 궁합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궁합을 볼 때 남자 입장에서 여자분이 어떤 분인가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주지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보면서 이 미혼의 간호사가 일단 학업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간호사가 됐겠죠. 간호사. 학업을 보고 그 다음에 동거를 봐요. 동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봐냐? 먼저 임수를 보시죠. 임수일간입니다. 그럼 임수일간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임수일간이 여름에 딱 태어나면 수는 여름에 목을 적셔야 됩니다. 딱 적셔야 돼. 목을 적셔야 돼. 수는 어쨌든 무조건 목을 이 땅에 태어나면 수라는 성분은 목을 적시거나 키워야 되거나 여름에는 적셔야 됩니다. 여름에는 목이 이미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이 중시하는 거죠. 항상 적셔야 합니다. 즉 돌봐야 되는 거죠. 목이 어디나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딱 있어요. 목이. 자, 근데 이 목을 적시러 가야 되죠. 근데 토가 막혔어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임수가 목을 적시러 가는데 여름이야, 여름이기 때문에 적시러 간다. 적시는 거예요. 딱 말라 죽지 않도록. 이 목도 여름이니까 수기가 필요해서 마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거, 자신 보호. 그런데 여기에 토가 많아서, 토가 기토죠? 기토가 많아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름이니 수량이 아주 작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냐? 완성된 금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화는 금을 또 보호를 해주는 거죠. 여름이라는 것은 여름에 수로 태어났다는 것은 목을 적셔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는 분이에요. 사명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이 필요하고 이 금은 화기로 만들어져야 돼요. 여름에 열매로. 자, 여름에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 열매가 있어요.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인성이다. 인성이다. 인성은 뭐냐? 글과 학문, 자격. 자, 그러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성이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서 만드는 거다. 국가. 토조 관이죠. 관에서 자격을 준 거죠. 그래서 자격을 줍니다. 자격증이죠.
예. 그리고 여름에 무엇인가를 살리려고 하는 의지. 여름에 무엇인가 살리려고 한다. 한다. 이게 목이죠. 을목이죠. 예. 그래서 남들 여름에 도와주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직업 분야는 간호. 예. 예. 요식업. 그런데 자격을 가지고 하니까 이 분야가 많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화는 독성이 독성. 뱀이죠, 뱀. 여기도 원숭이. 원숭이 독성이 있습니다. 자, 독성이 있는, 그리고 형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자격을 가지고 수로 태어나서 목을 적시는, 목을 돌봐야 되는 직업은 간호사. 예. 여러분이 이런 걸 유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자격증이 왔죠? 예. 이때 간호대학을 갔죠? 예. 여기 관이죠? 예. 관. 관에서 자격을 받아서 이런 분야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 목을 적시기 위해서는 늘 자기가 그 교육받고,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분이 간호 분야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직업을 간호사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동거. 다음 보죠. 이 을목을 적시는 게 이분이 할 일인데, 대운에서 같이 을목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일간하고 합의됩니다. 합의됩니다. 근데 일간과 미토가 합의돼서 을목을 키우려고 하는데, 여름이라 을목을 잘 마르게 잘 하지를, 이게 을목을 태워버립니다. 이 관이. 그러니까 동거는 해도 을목 자식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만 한 겁니다. 동거만. 그리고 이 남자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확인해야 돼요. 자, 여름에 을목을 생활을 가는데 미토에서 투간된 거죠. 이 토가 방해를 합니다. 막고 싶은 토가 을목으로 가는데 토가 방해를, 토곡수, 토곡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을목을 보호를 하러 간다. 즉 보호를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하러 가는데 문제가 이 토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토가.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토가 이 여름에 내가 가야 될 물길을 막고 있는 토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 토가 또 무슨 역할을, 이 관이죠. 남자가 이 물길을 막는 역할만 하면 되는데, 또 나쁜 게 뭐냐? 이 남자 연이 없는 거예요. 뭐냐? 제가 화기로 금을 또 만드는 시절이라고 했죠.
이 빛을 다 흡수해요, 빛을. 이렇게. 예, 이 빛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예. 문제가 많은 거지, 토가. 이 토가 들어와서 합을 했지만, 을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토가 이 화기들을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토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이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의 재성. 재는 뭐래요? 재. 예. 어떤 일의 결과죠.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면 제한을.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희신, 귀신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거 희신, 귀신. 신약, 신강 따지면 신약이니까 인성이 용신이고 식상이 화를 더하니까 귀신이다. 이건 이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업도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여름에 수가 할 일은 무엇이구나.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예, 이 화기가 귀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여름에 수가 제격이라고 해서 재가 너무 많아서 죄다 신약, 인성 용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화도 이 금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여름이란 게 없으면 금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주 해석에 제한을 두는지 나중에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때 남자가 두릅니다. 합으로 해서 두르는데 여기서 아무 을목도 제대로 적시지 못하고 아무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에 동거만 한 거예요. 결혼으로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을목을 적시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필요한 이걸 만드는데도 빛을 흡수하는 존재들인 거고, 그래서 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은 미토라는 것은 금을 생하죠. 여기에 임수가 있습니다. 임수.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는 합이 되고 여기는 생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임수로 갑니다. 떠나는 거죠. 이렇게 지장간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남자는 나와 인연이 없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삶에서 이제 항상 늘 이 평관이 이제 이게 정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음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가 정평관을 나눌 때 정관, 평관 이렇게 나눌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이것이 평관인 거예요. 평관. 이게 평관. 근데 이분은 합을 했다가 곧 여기 임수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하물까지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 임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직업 유출을 먼저 하고, 일단 임수가 되죠. 임수가 되니까 이분이 학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토가 문제인 거예요. 인생에 늘 남편을 만나거나 남자를 만나면 힘이 들어요. 이분은. 자식을 키울 수도 없고. 여기서 벌써 자식 생산이 어렵다. 느껴야 돼요. 왜? 임수가 이 을목을 만들기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국에서 이미 딱 판걸음이 나고, 아, 대운에서 이때구나. 이때 인성이 들어오고, 이때 남자가 들어오겠구나. 아, 이 을목은 별로 쓸모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때 동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왜 그쪽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직업의 선택을 보고, 동거를 했다. 또 이렇게 들었는데, 이때 식상하고 관이 같이 들어오죠?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식상하고, 이때 식상과 관이 들어왔다. 근데 이 관의 방향은 여기 밑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인드냐면, 그럼 이 남자의 마음도 읽어야 돼요.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어때요? 여름에 보호받을 게 없죠. 즉 집안 형편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임수. 예. 금으로 감싸고 있죠. 예. 집안 형편이나 학벌이나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얘는 여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성을. 예. 그래서 볼 때 요까지 보면은 굉장히 정말 도사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국을 보고 그 사람이 직업성을 무엇을 찾아갈 것인지.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임수가 을목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을목이 굉장히 지금 힘든 처지잖아요. 이 더운데 수기도 없고 이렇게 말라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쓰게 되면 이걸 직업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자식으로 쓰기 어려워요. 자식으로 쓰기. 직업으로 쓰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분은 자식 두면 딸 정도면 딸 하나. 이 정도. 많이 두는 거예요. 자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깊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직업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이유는 이분의 가야 될 방향이나 적성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궁합이나 그러니까 상대 여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남자분들이 있고, 다 말은 해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때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혼의 간호사 동거하다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원국의 상황을 잘 보셔요. 이거 뭐 희신, 기신, 신약, 신각 이거 따지다 보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10년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